안녕하십니까, 백산입니다. 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상생상격의 사주 중에 첫 번째로 관인상생격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재관상생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인상생격이 목일간과 토일간에 국한해서 성립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재관상생격은 병정화 일간과 경신금 일간에만 해당됩니다. 왜 그런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오미월이나 묘월에 힘을 받은 병화가 수금이 중화용신일 경우, 사주에서 천간에서 임수가 경금을 만나거나 계수가 신금을 만나거나, 또는 임수가 신금을 만나거나 계수가 경금을 만났을 때 재관이 상생을 하는, 검수 상생을 하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주 천간에 검수 기운이 바로 붙어 있거나 또는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기구신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있다면 일단은 천간은 상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좋습니다. 상생 삼격의 조건 중에 또 하나가 이들 용신과 희신의 중화용신의 근이 되는 해자축, 진, 신, 유금이 연지나 일지나 시지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조건을 갖춘 사주는 재관상생격에 해당됩니다. 흔치는 않지만은 묘월이나 사오미월의 병정화가 천간에서 경신금을 거느리고 있다면은 재관상생의 아름다운 사주의 격을 갖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신금이 이 재관상생경에 해당되는 일간인데, 예를 들어서 해자축월이나 진월, 신월, 유월 또는 술월, 술월을 괄호를 넣어놓은 이유는 술월이라 하더라도 연, 일, 시지가 모두 화목오행, 즉 인묘, 사오미, 술로만 구성되어 버리면은 용신이 수금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술월이라면은 경신금 입장에서는 화와 목을 중화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자, 이 경우에 경신금이 병화가 간목을 마주하고 있거나 정화가 을목을, 또는 병화가 을목을, 정화가 간목을, 관과 재에 해당되는 오행이 각각 하나씩 가까이 있거나 또는 떨어져 있으면서 기구신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다면은 천간은 재관상생의 격을 일단 갖춘 것으로 확인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조건인 이 화오행과 목오행의 공동의 근이 되는 지지오행이 인, 묘, 사오미, 술입니다. 그것이 연지나 일지나 시지에 있다면은 그 사주는 재관상생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오미월의 병화가 검수상생할 때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금을 생하는, 검수는 온전한 음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주에서도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목을 생하는 목생화, 화생목, 온전히 양의 기운으로서 서로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에서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사주는 수와 화의 기운을 잘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사주가 여름에 태어났다면 물이 금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사주가 수가 왕한 겨울에 태어났다면 불은 목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5가지 유형 중에서 비단 오직 여름의 병정화와 또는 겨울이나 진신유 수월의 경신금이 화목을 얻었을 때 재관상생의 격을 갖춘 사주가 된다는 것을 방금 확인했는데, 그럼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이 달라서 재관상생격이 될 수 없는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오미월 여름의 갑을목이 재와 관에 해당되는 토금이 있다면 여름의 갑을목은 수금이 중화용신입니다. 수금이 중화용신인데 비해서 여름의 토는 기구신에 해당됩니다. 이 토금이 토생금하고 금생토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화목의 상생과 수금의 상생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여름의 토가 다른 곳에서 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구신은 기구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화목 상생과 수금 상생과 같은 맥락에서 관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토금은 상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정화 일간과 경신금 일금이 각각 금수 상생하고 화목 상생하는 경우와 대등하게 비교해서 재와 관이 같이 있다고 해서 토금 상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무기토입니다. 만약에 해자 축월이나 진신유 또는 수월에, 역시 수월은 지지 모두가 화목 오행으로만 구성된다면 수월이라 하더라도 무기토는 수금이 용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다는 전제하에 해자축과 진신유 수월의 무기토는 화목이 중화용신이 됩니다. 목이 중화용신이라 하더라도 수는 기구신이 되어버립니다. 겨울에 또는 섭한 계절에 임계수가 수를 생하고 목을 생하고 목이 수를 생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금수가 상생하고 화목이 상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목은 상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름의 무기토라고 한다면은 수금이 중화용신입니다. 이 중화용신인 수와 한신에 해당되는 여름의 무기토 사주에서 목은 용신의 힘을 흡수만 하지 사주의 중화를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이 경우를 수생목, 목생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역시 수목 상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해자축 또는 진신유 수월의 임계수가 화목이 중화용신인데, 용신인 화는 있는데 한신인 토와 화토 상생을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자축월이나 진신유 수월에 천간에 병정화가 있거나 또는 무기토가 있는데 지지에서 인묘사오미술이라는 오행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한신무토는 한신이지만은 무력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화토가 유정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화토 상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자월이나 인묘월의 갑월목이 화토를 용신과 희신으로 설 때는 우리는 식신생제격이라고 해서 상생상격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화토가 공이 용신과 희신으로서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우와 이 경우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용신이고 하나는 한신일 뿐입니다. 비록 옹기를 가지고 있어서 유정한 토라고 하지만은 해자월이나 인묘월의 갑월목이 화토를 얻어서 식신생제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재관상생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의 병정화 사주 또는
해자축이나 진신유 수월의 경신금이 화목을 중화용신으로 쓸 때 각각 금수가 상생하고 화목이 상생해서 재화관이 상생하고 재화관이 상생하는 이 경우에만 재관상생격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들리겠지만은 상생상격의 공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주가 가장 구조적으로 중화가 잘 돼 있는 사주를 일러 우리는 상생상격이라고 합니다. 이유 없이 관인상생격이나 재관상생격이나 식신생격격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상생상격은 중화된 사주의 표본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공부를 잘 하다 보면은 어떤 사주가 중화가 잘 돼 있구나 또는 치우쳐져 있구나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관상생격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식신생제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